안녕하세요. 알찬입니다. 저희 지금 남미에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남미만 1년째 여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두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인데 지금 세계여행 2년째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남미까지 쫓아와서 만났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콜롬비아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당연하지 그런 거.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한번. 이제 소개하라고. 우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람이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경. 이선구 그리고 이노엘까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너무 재밌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경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로. 첫 번째,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로 도착해서 어떻게 쭉 이동했는지를 말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일단 작년 10월에 차를 부산에서 우루과이로 보냈고요. 우루과이에서 이제 12월 중순에 차를 찾아서 우루과이 시작해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서 시작해서 우루과이에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크게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에 내려갔다가 이제 루타 40을 시작하게 되죠. 그 루타 40.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부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거기 리오 가이거스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루타 40의 시작.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루타 40을 따라서 쭉 북부로 올라가죠. 이제 그 칠레를 파타고니아 지나서 이제 쭉 올라가요. 칠레는 못 갔고 아르헨티나 사이드로 해서 북쪽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루타 40이죠. 이제 루타 40을 어찌어찌 외국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이과수로 가죠. 이과수는 그 국경이 3국경이 만나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가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브라질 넘어가서 브라질에서 브라질리아,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상파울로 갔다 다시 또 이과수 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라과이로 넘어가죠.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국경이 좀 수월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좀 이동이 그래서 이제 서로 국경이 막 그렇게 빡빡하지 않고 수월해서 거기서 저는 다시 글로 가서 파라과이로 넘어가서 파라과이를 여행을 하고 볼리비아 넘어가기 전에 파라과이에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볼리비아 비자를 신청하고 한 달 비자를 받고 이제 한 달을 머물다가 이제 연장을 2달 또 연장 신청해가지고 총 3달을 볼리비아에서 꽉 채워서 있고 그래 3달 채워서 있고 이제 볼리비아 여행을 아무튼 좀 하고 그 다음에 페루로 넘어갔다가 이제 큰 사건을 걷고 다시 이제 페루에서 큰 사건을 걷고 넘어가자마자 큰 사건을 걷고 다음날 터졌다고요? 다음날 네, 네.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페루를 여행하고 에콰도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콜롬비아까지. 되게 많이 다녔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진짜 많이 다니셨는데. 네. 새록새록 1년 가까이. 지금 그럼 12월에 도착해서 지금 11월이니까 다음 달에 1년 딱 계시네요. 맞아요. 지금 이제 딱 1년 차죠, 이제 지금 12개월 차니까 지금. 그 전엔 어떤 여행들 하셨어요? 그 전에 했던 세계를 나갔던 여행. 일본도 다니고 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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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어떻게? 다니는 거. 일본도 가고 3일 4일 이렇게 또. 지내고 다니다가 하와이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 여행 러시아로 유럽 여행 갔었어. 배낭여행. 그때 한번 그 2달 반 또 이 네. 세계 여행 비슷하게 유럽 도셨다는 거. 맞아요. 그거 짧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그때는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행을 또 둘이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여행을 가보자. 그래서 그때 남미를 생각하다가 남미는 가려면 1년은 잡아야 된다. 1년까지는 못 갈 수 있으니 우리 러시아를 시베리아 열차를 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갔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시베리아 열차 타고 7박 8일을 가요. 모스크바까지. 그래서 엄청 더럽게 갑니다. 처음에는 말끔한데 가면 갈수록 이제 못 씻으니까 양치와 세수만이 가능한 그
곳에서 되게 열악한 기차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7박 8일 가서 모스크바에서 좀 구경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핀란드 갔다가 핀란드에서 독일로 내려와서 독일도 돌고 그다음에 뭐 스위스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고 이탈리아 제일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마피아로 유명해요. 마피아를 찾으러 대부를 찾으러 갔다가 보진 못하고 시칠리아 섬에서 좀 놀다가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못해요. 그냥 마음을 1시간을 추스리면 돼요. 남편도 잊어버려서 1시간 추스리고 바로 그리스로 날아가서 그리스에서 이제 좀 있다가 터키에 왔다가 터키에 좌판에 깔린 아이폰들을 보면서 저거다. 그치. 적응이 하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치. 생각을 하면서 놀다가 한국에 와요. 네, 2달 반 있었어요. 2달 반. 와, 날 봐요. 그것도 길었다. 근데 재밌어요. 2달 반이 되게 짧게 짧았어. 느꼈었어요. 너무 재밌었나 보다. 그래서 집 때문에 온 거니까 음. 다음에 가면 진짜 2달 반은 안 되겠다. 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세계여행 전문가시네. 지금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도 돌았잖아요. 그 자동차로 돈 건 아니지만 돌았고. 그렇지. 뚜벅이로 그렇지. 돌아. 네, 남미 돌았고. 네, 나는 아프리카 가야 되나? 국내잖아. 국민을 주는 북미를 못 가나. 아니, 근데 두렵지 않았어요? 뭐 아프리카 가야 되나? 막 남미 가야 되나? 이거 안 무서워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회귀하셨어요? 뭐 이거 회기자예요? 이거 아니고, 보통은 막 다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이게 좀 네. 처음에 저도 여행 처음 혼자 할 때는 좀 무서운 게 컸거든요. 일본 갈 때도 저 혼자 처음 갔을 때 무서웠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일본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가지고 공항부터 벌벌 떨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요럴 때는 어떻게 숙소는 이 정도를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좀 둘 다 성격이 좀 부딪히는 일단 빵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하는 스타일이고 일단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궁금해요. 왜 남미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여행 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0명, 100명 중에 98명은 이 러시아 루트를 가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남미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우루과이든. 그렇죠. 제가 아는 유튜브 사람 중에는 길섭님이랑 지금 이렇게 바람이나님이랑 이렇게 둘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단 저의 기준은 남편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둘이 그냥 같이 생각을 해보면 남들 다 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미리 알고는 있었으나 거기보단 이게 더 낫다. 많이 안 가니까. 개척자의 마인드랄까? 와, 맞는 거 같으시죠? 왜냐면은 남들 다 가는 건 다 해본 거잖아요. 많이 있고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쉬운 길을 안 가는 스타일? 그럼 왜 북미도 있고 남미도 있는데 북미로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왜 남미로 가셨어요? 그거는 제가 남들 좋아해요. 왜? 아니, 뭘 남미를 왜 좋아해요? 왜? 제가 이걸 되게 옛날 얘긴데요. 20대 때 아유, 정말 방황할 때. 10년 전에. 네. 10년 전이죠. 20대 때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체게바라라고. 아시죠? 유명하죠. 그 남미에서 유명하시잖아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체게바라라는 분의 영화를 먼저 보고 더 궁금하다 해서 책까지 읽었어요. 평전을 읽고서는 그때 제가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시기였는데 그분이 의사셨잖아요. 의사셨는데 이 남미를 이렇게 데리고 싹 오토바이로 도시고 나서 혁명가가 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혁명가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남미로 가서 뭔가 돌면 남미를 여행하면 그때 모르겠어요. 그냥 그 책만 읽었나 봐요 그때. 제 인생에 뭔가 길이 보일까? 고민을 거길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오면 뭔가 보일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미 지도를 항상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살았거든요. 붙여놓고 항상 보고 여길 내가 언젠간 가리라. 둘이 이제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여행을 이제 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 차를 타고
그러니까 길게 하면 남미지. 아. 무조건이지. 여러분 가봤으니까. 그리고 그치. 누구나 가잖아, 지금 러시아로. 그러니까 안 가본 길 가보자가 있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럼 찾으면 되겠지. 좀 부딪혀 보자. 가보자. 내가 바로 한국의 여자 체계바라다. 예. 아니, 그럼 동의하셨어요? 왜 그 남미에 딱 하신 건지. 일단은 남미든 북미든 뭐 가보고 싶은 생각, 북미로도 알아보기도 했고 남미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저는 아내가 남미 가자고 했을 때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남미 그렇죠, 저는 그렇죠, 아예 그렇죠. 관심도 없었고 남미 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뭐 잘 몰랐고 그냥 뭐 브라질 이런 아르헨티나 이 정도만 알았지 다른 나라들은 뭐 잘 몰랐으니까 뭐 저는 그래서 아내가 결정한 대로 근데 저는 어디든 맞아요.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남미로 시작하게 그러네. 됐죠. 제가 라틴을 좋아해요. 라틴 음악.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후바 음악. 그럼 막 같이 막 댄스 배우고 막 이런. 댄스 말고 악기 배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20대 후반에 막 홍대 악기 배우러 다녔었어요. 퍼커션 배우러 다니고. 그래서 그 삼바 축제 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는 바투카타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배우러 다녔었어요. 홍대를 그럼 걸어 다니면서 막 북을 쳤었죠. 이런 거 했었어요. 약간 그런 정상의 범주는 아니네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이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런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하는 보편적인 생각. 내가 이게 좋아 보이고 반응을 했고, 나는 여자 체계별화가 되겠다, 한국에. 한국에서 그 루트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근데,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막 그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국 브라질 삼바 축제 못 봤다는 너무 그게 언제예요? 언제? 3월 초예요. 우리도 근데 못 본다. 저희는 4월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아르헨티나 루타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틀고 가도 됐거든요. 틀고 가면 3월 1일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스탬프를 치고 스탬프를 중요하죠. 사진 찍듯이 스탬프를 예. 찍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삼바 축제는 나중에 가자 이러고서 이제 못 갔죠. 아쉽긴 해요. 근데 다시 오기가 진짜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추려면 3월까지. 3월에 와야죠. 차는 어떻게 저거 직접 만드신 거죠? 차는 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없을 때 네. 하와이에 이제 여행을 한 일주일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 숙소를 딱 정하지 않고 캠핑카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다니는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캠핑카가 이런 진짜 갖춰진 그런 큰 캠핑카가 아니라 진짜 옛날 뭐지 그 모델? 올드카 오. 되게 로마 폭스바겐 그거 낭만이 그거 되게 예쁜 차 그 있잖아요. 아기자기한 거 네, 그거. 맞아요. 그 봉고차. 그 조그만 봉고 다마스 같은 거. 맞아요. 너무 예쁜 어. 거예요. 82년식, 83년식 이런 차예요. 엄청 올드카. 그걸 저희가 빌려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저희 차랑 똑같이 이제 앞에 위에가 열리는 조형되고 이제 위에서 잘 수 있었나? 잘 수 있고 이제 밑에서 자고 뭐 생활도 밑에서 하고 이제 그런 완전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냉장고랑 그냥 개수대도 없었지. 간단하게 돼 있는 그런 캠핑카 빌려서 일주일 살아봤는데 차로도 여행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는 벤이 일단 스타렉스밖에 없었어요. 맞아. 출시가 되는, 그러니까 현지까지 나오고 있는 차가 스타렉스가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스타렉스는 너무 좀 작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큰 게 뭐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선택한 이스타나가 이제 있었고 차이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넓어 보였어요. 안에가 길고 공간이. 예. 공간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타나 매물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그때가 2017년도에 17년에 이제 지금 25년인데 17년에 이제 차를 찾아가지고 둘이 이제 가죠. 전라도 어딘가에 가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17년부터요? 17년 말에 해가지고 이제 19년 2월에 이제 저 차가 구조 변경해가지고 캠핑카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제가 뚜닥뚜닥 이제
그럼 거의 2년을 만든 거네요. 17년 말부터 19년 2월까지 1년 반. 네, 1년 반. 1년 반. 1년 반 직접 제작 다 하신 거예요. 그 위에 천장을 뚫고 하는 건 이제 제가 가던 카센터 사장님이 이제 해주시고, 뚫어주고. 뚫어주는 건 해주시고, 뚫어주는 거 외에 장착하고 하는 건 다. 장착하는 장착까지 건 해주셨어요. 장착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근데 저거 한 번도 못 본 건데 이스타나에 저런 위에 저거 다는 거. 그렇죠. 업체를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는 스타렉스만 제작합니다. 루프탑 저거를. 18년도쯤에 17, 예, 18년. 17, 18년도쯤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국내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해외에 영국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직구로 구매해서 설치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 루프 저게 우와. 지붕이. 그래서 사이즈를 올라가서 재가지고 그 사이즈랑 맞는 그 지붕을 찾는데도 오래 걸렸고. 근데 이제 다행히 거기서는 그 사이즈 뭐 표를 이제 제공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사이즈에 맞는 걸 구해서 한 거죠. 주문을. 아, 대단해요. 원래 보통은 이게 한국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장착하려고 그걸 추진하고 영국에서 직접 산다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는 걸 맛봤잖아요. 맛을 봐버렸어요. 어, 차에서 설 수 있다는 거. 어, 그걸 봐본 이상 쭈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쓸 수 있는데요. 아, 와, 몰랐나요. 저는 175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와. 근데 남편은 안 되니까 이게 있으면 훨씬 더 확장성도 있고 개방감도 있으니까 하자. 해보자. 아, 원래는 안 하려고 어렵다라고 했는데 하자, 해보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까지 연락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개척자의 마음. 괜찮아요. 아,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아. 네.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 아, 근데 진짜 차가 요 사이즈, 이 사이즈, 이스타나로 세계여행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저걸 픽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렉스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운행하기 편하고. 그쵸? 어때요? 편한 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차도 되게 오래된 차다 보니까 저 차 2000년식이거든요, 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돌아가는 그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전자 이런 게 없고 다 그냥 아날로그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수리가 그래도 좀 용이한 것 같아요. 맞아. 큰 수리를 막 한 건 없지만 뭐 전자 계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맞다. 요즘 차보다는 네. 그럼 저 차의 스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 네.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뭐 포타포티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일단은 전기는 네. 인산철 배터리가 240A, 12V 기준. 12V, 240A 있고요. 그리고 청수 오수는 60L? 60L, 아. 네, 60L짜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포타포티도 좀 제일 큰 사이즈로 지금 있긴 있습니다. 네. 자주 사용하시는 포타포티. 노직하거나 어쩔 네, 수 거의, 예, 쓰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희가 캠핑카 만들 당시에는 규정이 되게 타이트했어요. 까다로웠어요, 좀. 진짜 침대 사이즈는 이래야 된다. 아. 그다음에 뭐 그 싱크대도 나무로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규정이, 규정 그리고 그 폭도 어때야 되고 그다음에 청수통, 오수통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게 진짜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개수대만 있어도 그 캠핑카 구조변이 되거든요. 싱크대만 있어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간소화됐어요, 되게. 저희 네. 만들고 바로 저희가 만들고 한 2년 사이에 그 바뀌었어요. 되게 간소화돼서 캠핑카 구조 변경이 쉬워졌는데 진짜. 저희 때만 해도 좀 약간 좀 꼰대 같긴 한데 나 때는 안 그랬어요. 나 때는 하여튼 너무 그리고 어렵다. 이제 그 루프탑 이거 올리는 게 이게 다 이제 보통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 변경 심사하시는 분도 이거를 개인이 이렇게 한 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규정도 이게 다 만들었어요. 조건이 다 까다로운 게 맞아. 이게 파킹 브레이크를 내렸을 때 막 지붕이 열렸었다 그럼 경고음이 또 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막 있었어요, 조건들이. 근데 그런 건 업체에서는 가능한데 개인이 또 그걸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회로도 만들어 가지고 부적 울리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진짜. 하는 게 그런 게 조금 어려웠어요. 위에 딱 하면 딱 잠금이 돼서 초록불이 딱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걸 딱 하고 내리고 뭐 하고면 빨간불이 나오면 딱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었어야 됐어.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때 했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나 때는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18년도엔 어려웠다. 되게 구조 18, 변경이 19년도엔 까다로웠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 거기 갔을 정말. 때 막 이거 통과되나 안 되나 엄청 막 아니 저기보다 더 빨리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방바닥 TV님이나 영재왔으면보다 더 빨리 차 만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빨리 만들긴 했죠. 저희는 그냥 그때는 국내를 다녔죠. 그냥 국내 와, 캠핑장 바닷가 다니고. 예. 이런 데 다니고. 너무 멋있다. 근데 정말 저희 둘은 캠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캠핑을 좋아하지 않나? 그럼 뭘? 그냥 집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냥 여행하려고. 여행하려고. 캠핑을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캠핑카라는 거를 2017년도에 하와이가 처음 경험했던 거지. 뭐 캠핑장 가서 막 마시멜로 구워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느낌의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캠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지. 막 캠핑장 가는 거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닌 거죠. 아 그러면 주로 숙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계 지금 남미 도시면서 어떻게 주무셨어요? 노지랑 캠핑장 그 비율이라든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초반에는 음. 나라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캠핑장이 좀 잘 갖춰져 있는 데랑 맞아. 또 노지에서 있을 수 있는 노지에서 노지에서 차박이 가능한 데랑 그렇게 안 되는 나라들은 뭐 캠핑장을 가거나 아니면 숙박업소를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에어비앤비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지금은 약간 남미 북쪽에서는 캠핑장이나 아니면 안전한 곳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다니죠. 네, 큰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는 네. 무서워가지고 네. 무서워 덜덜 떨어가지고. 근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캠핑장이 잘 돼 있어요. 주유소도 잘 돼 많기도 있고. 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무료 캠핑장도 많아요. 아. 무료 캠핑장, 왜 시립 캠핑장들이 있고 시립은 좀 더 싸요. 되게 싸고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럼 얼마나요? 개인으로 하는 캠핑장들은 거의 한 사람당 3, 4만 원? 어. 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8천 원, 아. 7천 원, 뭐 이런 더 싸면 5천 원 와.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찾아가고 거의 동네에 가면 그런 무료 캠핑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있거나 아니면 이동이 많을 때는 캠핑장에 가서 있다가 또 나오기 힘드니까 주유소 같은 데가 거의 우리나라 그런 휴게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주유소에 샤워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트럭들이 운전을 되게 많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무료예요. 아니면 돈을 한 1,000원 정도 내면 쓰실 수 있어요. 그런 데 많이 갔었어요. 브라질까지는. 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 근데 여기를 벗어나니 이제 조금 그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캠핑을 잘 안 즐기는 나라들이 많이 생긴 거죠. 아르헨티나는 고기 구워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브라질도 그렇고. 꼬치 좋아하고 브라질도. 여기는 아르헨티나 아사도 난리 나잖아요. 맨날 구워요. 뭐 그 초리소 이런 거 계속 구워 먹고.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뭐 캠핑 러들이고 이쪽은 이제 캠핑장이 없어요. 많이. 볼리비아, 뭐 페루 이런 데는 거의 캠핑장 못 갔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공원이 많아요. 아니 없어서 못 간다고요. 없어서 못 가요. 캠핑장이 찾기가 없어서. 힘들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냥 에어비앤비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원, 중앙공원 같은 거 있죠. 성당 있고 막 이렇게 막 샥 도시같이 공원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동상이 가운데 있고 그런 공원 주차장에서 자던가. 그러니까 캠핑장이 없고 보통 이제 집을 이제 아이오버랜드 보통 저희가 찾아하는데 맞아요. 집에 이제 주차장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캠핑을 해라. 근데 그렇게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그러니까 캠핑장이라고 가면 그냥 집이에요. 집 주차장. 집 주차장. 집이 뭐 잔디 있는 주차장이든 아니면 그냥 맨땅 주차장이든 그런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제 있고. 있는 거예요. 비싸요? 그런데? 거기도 뭐 한 3, 4만 원? 네, 2, 막 3만 비싸지 원? 않았어요. 다 해서 네. 하룻밤 잤는데. 네. 막 비싸지 않고. 근데 다시 이제 콜롬비아 쪽으로 오니까 캠핑장이 좀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캠핑카 타고 남해 내려오던가 아니면 모토바이 타고 내려오던가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캠핑장이 조금 있더라고요. 에콰도르도 캠핑장이 있어서 그럼 300일 정도 지금 되셨잖아요. 오신지. 한 그럼 그 중에 한 반? 반 이상은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 잡던 그러니까 주유소든 어디든 캠핑장 아닌 곳. 그쵸. 절반? 절반?
노지 절반, 주유소 포함. 네. 캠핑장 반, 숙소 반 이 정도일까? 아니면 캠핑장이 좀 더 많을까? 숙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숙소가 좀- 많아요. 지금 이 볼리비아가 좀 물가가 싸서 음. 그리고 볼리비아쯤 갔을 때가 한 중반 정도였는데 노예가 좀 힘들어했어요. 여행에 있어서 좀 그래서 일상을 좀 살자. 그리고 좀 물가도 싸고 일단 볼리비아는 움직이면 기름을 먹잖아요. 볼리비아는 진짜 기름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좀 머물자. 그래서 타이라라는 되게 시골 동네 있거든요. 거기서 한 3주 있었어요. 3주 정도 지냈어요. 거기서 그냥 시장 봐와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그냥 노엘이 밥 한국 음식으로 해주고 뭐 이러면서 조금 쉬다가 이제 기름 또 구해가지고 또 돌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볼리비아가 좀 물가도 싸고 해가지고 라파즈 갔을 때도 라파즈는 거의 둔지형 도시인데 거의 한 4,000, 3,600 이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르막도 많고 거기는 이제 캠핑장이 없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좀 있다가 숙소에 에어비앤비 얼마나 찾아서. 있었어요? 거기도 한 달 있었나? 한 달. 이제 3주 한 달? 거기 30일, 3주 한 달. 30일. 그래서 볼리비아에서는 되게 좀 쉼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그냥 움직이면 기름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움직이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대중교통 많이. 네. 그렇게 두 달 정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숙소 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노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주유소나 음. 아니면 길 가다가 그냥 공원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이상하다. 남미에서 공원 길 가다가 다니. 길섭님이 들으시면 깜짝 깜짝 놀라시는 놀랐어요. 거예요. 왜냐면 9개월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죠.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페루 와서 후대게 당하죠. 오되게 거의 저희 2부에서 아주 호되게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한 거 있어요. 비용. 이 여행 비용과 월에 어느 정도씩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아요. 비용 얘기해주세요. 회계님. 비용은 보통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300에서 300, 한 많이 쓰면 한 35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균 330 정도로 잡으면 네, 되겠네. 330 정도 아, 들어가는 것 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개월 됐으니까 한 3,500 정도. 그런가? 4천 지금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했을 때 4천만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것도 포함돼요. 백값 뭐 이런 거. 아니요,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여기서 생활비만. 네, 거기서 여기 비용은 얼마였었어요?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한국에서 여기로 보내고 찾는 비용까지 1,100만 원. 네, 다 해서 1,100만 원. 그거랑 4천만 원, 조금 넘는 4천만 원이라고 네. 했을 때 한 5,100만 원 정도고 앞으로 쓰고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비용 보내는 거 1,000만 원에다가 7천. 남아 사는 거 한 1,500 정도 플러스 하면 얼추 맞겠는데요? 그죠? 맞아요. 그럼 한 6,500 정도 총 비용 1년간. 그쵸. 4천에 생활비, 1,000만 원. 생활비. 맞아요. 차 보내는 거 양쪽까지 했을 때. 맞아요. 보내는 비용 얼마가 지금 나올지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올 때 어쨌든 1,100. 1,000만 원. 예.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싸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이 정도 비용이면 할만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300만 그리고 원 정도. 올 때 저희가 원래는 작년 4월 출발 예정이었어요. 4월, 5월. 그때 견적냈을 때는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기 수혜주 막힌 다음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게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또 뭐 중국이 중국 뭐 무역 컨텐츠 그것 잡고 있고 뭐 때문에 이러가지고. 그거 미국 뭐 네, 이런 뭐 거요? 그런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를 기다리다가 떨어지기만을 계속 사장님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뻗어 사는 이제 했는데 많이 안 떨어졌어. 근데 이제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건데 안 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작년 이제 10월 10월에 보낸 거예요. 배를 네. 보낸 거죠. 그래도 지금 이 비용으로 살면서 막 배고프게 살거나 이런 건 아니죠. 막 먹지 마. 네. 여기 그쵸.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지금 생각해서 풍족하게 많이 드셨을.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정도 여행한다 그러면 외식은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외식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3번? 횟수가 이게 네. 뭐 하루에 한 번 이런 것보다는 움직일 때는 많이 사 먹게 돼요. 아침에는 그냥 제가 뭐 빵을 구워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먹고 시리얼을 먹는다거나 점심은 가다가 뭐 먹고 그다음에 도착해서 제가 해주고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고 이제 캠핑장 들어가거나 하면 무조건 해 먹죠.
그러면 거의 사 먹는 게 일주일에 이동을 뭐 3일에 한 번 이동한다고 쳤을 때 사 먹는 건 한두 번밖에 안 되거든요. 두 그쵸. 번 근데 많아봐요. 이제 요리하기 싫다. 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서 맞아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럼 일주일에 3번 뭐 그 정도 외식을 한다. 네, 3번. 그러니까 점심을 3번 사 먹는다 정도. 맞아요. 3일이 아니라 3번.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쳤을 때는 꽤 숙소 괜찮아요. 들어가거나 이렇게 호텔에 아. 가거나 그러면 그 계속 사 비용이-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럴 때는 진짜 돈이 많이 깨져요. 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못 해 먹으니까. 그래서 엔간해서 호텔 잘 못 가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열악하거나 그러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깨지죠. 그럴 때 많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여기 내려오면서 느끼는 건 물가가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아, 그치. 위엔 너무 비쌌으니까. 아, 미국 탑이니까. 저기 북유럽이랑 미국 탑이라 지금 내려오면. 괜찮네. 네. 아, 이게, 볼리비아에 가면은 뭐 한 100만 원으로 사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또 되게 어쩔 수 없이 되게 배송해봐야 비싼 가야 되겠다. 돼. 우리도 숙소 잡아야 되나 봐. 아, 근데 우린 시간이 없지. 세 달밖에 빨리 없지. 가야지. 응. 줄 서가지고 계속 기름 드셔야 됩니다. 기름통 많이 사놔요. 어디에 하나에 실고 20리터짜리 2개 정도를 네.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네, 챙겨야지. 잘 못 파니까 사야지. 보일 때 사세요. 보일 때. 살 거예요. 준비해 아, 그럴까요? 통을. 그러면 이제 쭉 이 경로 중에 그때 아 여기는 진짜 추천한다. 추천 관광지? 여긴 진짜 추천한다. 우수아이야. 안 가봐서. 우수아야. 그 유명한 그 우수아이. 우수아야는 저희는 그렇게 감흥이 많이 저는 없었고 우수아야에서 보고서 이제 올라갔을 때 루타 40 그 0 지점에 옆에 보면 펭귄 보는 데가 있어요. 펭귄에라? 펭귄 마을. 펭귄 마을, 저희가 펭귄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갔었는데, 진짜 첫 비포장이었거든요? 3시간을 가야 돼요, 비포장. 3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3시간이 처음에 되게 우리는,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힘든 것도 아닙니다. 껌이에요. 그 길은 너무 좋은 길이에요, 진짜. 그 비포장도 좋은 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비포장을 3시간을 가면, 펭귄 마을이 나와요. 근데 진짜 한 20만 마리가 있어요. 바글바글해요? 진짜 바글바글. 눈앞에 다녀요. 거기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에서 물고기 먹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그때 이제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털갈이하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다 이제 털 빠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다 빠진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왔거든요. 펭귄 울음소리랑 펭귄 막 배설물 냄새와 여러 가지 다 느끼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신다면 우스와이아를 차를 타고 갔다가 나오신다면 리오가이고스라는 곳을 꼭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3시간만 비포장 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근데 3시간만이 자동차만 괜찮다면. 몇 킬로? 한 60킬로 가야 돼요? 3시간이라는 게? 아니다, 3시간 60킬로 안 되겠다. 한 20킬로. 그쵸. 비포장이니까. 100km면 되지 않았나? 우이? 왜요? 60km로 달렸을 거예요 아마. 아, 비포장인데 60킬로로. 왜냐면 거기는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더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런 우리가 빨리 간 거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비포장에서 진동주기. 좀, 빨리 맞아. 달려야 훨씬 무리가 덜하다. 그래. 빨리 다닐 때 무리가 더 내? 더는. 그냥 똑같이 똑같았어. 아, 똑같다면 빨리 가. 비를 맞는 것도 빨리 달리나 천천히 달리나 똑같이 맞잖아요. 이왕 갈 거 그냥 빨리 가자. 그건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빨리 달렸어요. 우수아이야. 그래서 펭귄 보기에 너무 좋아서 추천한다. 네. 어. 저희가 우수아이에서 40만 원 주고 펭귄 투어를 했거든요. 아, 따로 돈 내고 비싸다. 거기 해야 돼. 한번 해봤어요. 남미 가면 첫 번째가 펭귄 마을 가자였거든요. 아. 노엘이도 펭귄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펭귄을 꼭 봐야 된다. 근데 그 배 타고 이제 그런 투어는 배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멀리 저기 이렇게 보면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비포장만 가면 10만 마리, 20만 마리가 거기 있어요. 애들이 그냥 있어요. 까까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애들이 뒤뚱뒤뚱 너무 예뻐요. 인생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애들 막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 저희는 유럽에는 노르캅, 탑, 제일 꼭대기. 남미에는 우수아이야. 근데 여기 저희 노르캅도 안 갔거든요. 우수아이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거는 좋아할 것 같아, 펭귄은 진짜. 좋아하는. 근데 칠레도 있어요.
펭귄 보는 데는 또 여기가 밑이죠. 있는데 포인트가 10만 마리가 여기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밑에죠. 또. 완전 밑에요. 아. 우스와이야 배 건너면 바로 있는 동네. 아. 좀 멀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데요. 우윤이죠, 우윤. 우연히. 우윤입니다. 우윤이가 최고봉이야, 그치? 이게 관광지를 저희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모레노도 가보고 진짜 유명한데. 근데 좋긴 해요. 이 가수도 멋있고. 근데 우윤이는 만인에게 개방돼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일단 길만 잘 다니면 정말 고요한 곳에서 우리만 있을 수 있어요. 단독으로. 너무 평화롭고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만 덩그러니 있을 수 있어요. 우주에 있는 것 같은, 그게 다른 너무,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만 덩그러니 있는. 네. 안 무서워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차피. 해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를. 아. 아무도 안 와요. 야. 왜냐면은 거기는 캠핑카들이 오는 장소기도 한데, 일단 우리가 갔을 때 비수기였고,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투어하는 사람들은 루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만 왔다 가거든요. 우리밖에 없어요, 어차피. 밤에 딱 보는 우연히는 또 뭔가 달라요? 별 엄청 많죠. 아. 별이 끝내주게 많죠. 추워서 근데 잘 못 나갔어요. 아, 영하 얼마나 7도? 영하 7도요? 일단은 보는 게 영하 7도니까 체감은 거의 뭐 영하 10도 넘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일단 별 이렇게 문 열고 보고 다시 들어오고 막 이렇게 싸매고 나가서 보고 들어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하얗고 아무도 없고. 하얗고 선글라스 껴야 돼요. 진짜 눈이 너무 추워. 아. 근데 진짜 우윤이는 꼭 가세요. 꼭 가세요. 거기서 2박 3일 있었어요. 저희들. 딱 가서 짜파게티 끓여 먹었어요. 아, 뭔가 흰색, 어울린다. 흰색깔, 검은색? 너무 맛있어. 그 영상 있어요? 찍었을걸요? 아, 이거 아직 안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아니요. 아, 보이세요? 있긴 올려- 있어요. 올리겠죠. 아, 올리게. 인스타에는 있어요. 제가 올리기 전에 올리면 링크 여기 딱 띄워줄 거다. 그러게요. 아쉽네. 짜파게티 먹방 이러면서 어쨌든 거기서 먹고 어. 거기서 많이 있고 저는 러닝 좋아해서 우윤희에서 러닝도 했어요. 5km. 소금 사막을 이렇게 띄우는 Yes. 아, 뛰어봤어요. 그 햇빛 뜨겁고 막 장난 아닌데. 맞아요. 해 질 때쯤 어. 뛰었는데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왔는지를 잘 몰라요. 이걸로 보니까 이제 보는 건데 그리고 거기 고도가 3,300이거든요. 거길 뛰니까 이제 좀 숨차고 아우. 그래서 5km를 한 1시간에 뛰었나 봐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쫙 갔는데 저희 차가 안 보여요. 오. 멀리 점으로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조금 이제,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게 또 이제 한국과 달리 이제 둘이서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24시간을. 뭐 서로 이게 투닥투닥 하거나 좋아지거나, 와, 역시 힘들 때는 이 사람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이 많은 건지, 이 왼수 덩어리가 더 많은 건지, 어땠어요? 부부관계 뭐 좋아지거나 이러시는지. 아, 잘못 저희는 물어보나? 이제 이 경험이 한 번 있었죠. 그 10년 전에 배낭여행 할 때도 아. 둘이서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 기차에서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도 계속 안 떨어지고 그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 초보. 그때는 그리고 그때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한 2년 지났을 때여가지고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너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에게 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조차도 좀 주어지지 않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근데 이제 잘 싸우고 잘 또 화해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의 삶에도 여행 이후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대화로 잘 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알죠. 서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상대방이 원하는지를 알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이제 계속 똑같은 실수를 서로 반복하죠. 반복하는데 지금 노래 여행 가사 같다. 변하지 않은 널 보는 점. 뭘 엄청 시적이시네요. 근데 글쎄 이제 지금 이번 남미 여행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또 이제 한 명이 늘었죠. 이제 그때 10년 전에 저 둘이었는데 이제 셋인데 그 셋 중에 그 한 명은 이제 본인만 생각하는 한 명이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본인만 생각하는 한 명이라서 이제 어른인 저희들이 맞춰줘야 돼요. 그 한 명을. 본인만 생각하는 그 한 명을 줘야 되는 그게 좀 달라진 점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 안에서도 계속 갈등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대화로 풀어내고 맞아요. 네. 한쪽이 힘들면 또 한쪽이 또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나 딱 다퉜을 때 네. 어떻게 딱 따로따로 그 과정 화해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입니까? 뭐 칸막이채? 아니면 여기 밖에 나가야 한 명이? 아니에요. 저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해가지고 바로 풀어야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딱. 네? 근데 뭐 처음에 신혼 때는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빨리 얘기해라. 지금 마음이 어떠니?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긴 하는데 많이는 못 기다리고 조금 기다리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못 간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세워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노엘이는 싸우는 거야? 뒤에서 싸우는 거야. 잘 해결해볼게. 이러면서 이제 하죠. 대화로 잘 해결해볼게 하고서 이제 싸울 때는 그리고 좀 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잘 싸워야 된다. 잘 풀자. 이렇게 하고 그냥 좀 하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엘이가 뒤에서 보잖아요, 아이가. 맞아요. 이것도 그냥 다 실시간으로 오픈돼 있고, 이것 또한 교육적으로 좋고 나쁨에서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생각이 저도. 예,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그냥 숨어서 싸우는 것보다 밤에 얘기해.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싸우는데 노엘이가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엄마 지금 아빠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조율 중인데 그게 싸움으로 보일 수 있어. 싸우는 거기도 해. 근데 잘 화해할 거야. 라고 하고 되게 격하게 싸우죠. 근데 잘 싸워요. 우리 잘 얘기를 해보자. 그래도 해야지 마음 좋게 가지. 이렇게 기분 상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갈 수는 없지 않나. 그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니. 그러니까 싸우자. 싸우자. 풀자. 잘 싸우자.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 저는 혼자 오는 시간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 올 때 고민은 이 둘과 24시간 붙어 있는 거 어떡하지? 근데 오니까 여기가 남미라는 곳이 일단 좀 되게 낯선 환경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막 여행지가 저희가 뭐 남여행 뭐 한 달 이렇게 오고 2주 뭐 이렇게 오고 하면 찍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차 타고 구석구석을 가잖아요. 관광지가 아닌 곳도 많이 가고 관광지는 솔직히 몇 번 가는 거지. 진짜 우리가 가는 곳은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동네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이나 불안이 좀 저한테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든 거죠. 갖고 싶지만. 왜냐면은 남편이랑 노엘이랑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가서 카페 가서 혼자 있기도 하고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같이 있어요. 그게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나 봐요. 혼자 있고 싶지만 환경이 만든다. 환경이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물리적인 걸 못하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제일 똘똘 뭉쳐야 되는 게 남미인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또 여행가들도 없고. 처음 만났죠. 저희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으니까. 남미에서 다 한국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쉽진 않죠. 언어가 이렇게 뭐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외국 애들이랑 뭐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그럼 그 아까 말하신 그 세 번째 분, 그 자기 뜻대로 하신 그분을 다 맞춰줄 수밖에 없는 두 분. 근데 이게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애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정말 적잖아요. 저희, 그리고 바람이랑, 그다음에 올라캠프, 또 한 팀 또 누가 있지? 서서 가자. 아직 이분은 영상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팀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애들의 뭐 교육 문제나 이게 애들이 교육적으로 여행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세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좋을까요? 저는 노엘이 진짜 이게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노엘아 너는 커서 비행기도 많이 타고 여행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고 다녀서 좋겠어 라는 말을 진짜 수없이 얘기해요. 나중에 너 아르바이트해서 배낭여행도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행하면서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생각도 많이 확장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구나. 아니면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애기를 데리고서 이렇게 세계여행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없잖아. 이렇게 숨어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긴 있다고. 왜냐면 책도 많이 쓰시고 하니까. 근데 올해 이렇게 막 가족들 많이 보이고 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도전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외국은 더 많이 여행을 하잖아요. 진짜 갓난아기 데리고 여행하거든요. 진짜 갓난아기 데리고서 아니면 노엘이보다 진짜 더 어린 막 2살 막 걸음마 하는 애들 데리고서도 캠핑카 타고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못할 건 뭐냐.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좀 불편함도 겪어보고 이런 게 쟤한테 되게 자산이 되겠다. 경험치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 엄마의 경험을 엄마가 했더니 세계여행을 많이 다녀봤더니 이게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맞아요. 너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좋은 거를 노엘이한테 강요할 순 없지만 각자의 여행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엘이도 노엘이 나름의 여행 스타일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응해가고. 물론 한국 가고 싶다 그러고 친구들 보고 싶다고는 하지만 만날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충실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후회 없이 여행을 하자. 우리 가서 또 친구 사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할 게 아니잖니? 이러면서 가서 할 거니까 우리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거를 최대한 누리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자만의 여행을 좀 같이 하지만 누렸으면 좋겠는 거죠. 노엘이도 노엘이가 7살이지만 어린 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생각이 있고 쟤도 의견 다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진짜 처음 할 때는 되게 어렸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우리 맨날 내일 어디 노엘이가 항상 내일 우리 어디서 자? 우리 어디서 자? 항상 물어보는데 그게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엘이한테. 우리가 맨날 우리 내일 어디서 잘지도 모르고 맨날 인터넷 알아봐가지고 갔는데 거기 안 되고 그래서 딴 데 가고 막 주유소 갔는데 안 된다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다니고 막 그런 게 노엘이한테 힘들진 않아? 물어봤더니 힘들진 않고 원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며칠 전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래. 원래 그게 여행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우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알아가고 있구나. 그러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진짜 많이 컸네. 이거 느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교육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아이를 위한 여행은 아니라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이게 남미가 뭐 아내의 뭐 강력한 그 체계바라의 영향으로 체계바라네. 아무튼 남미가 아내가 동경하는 곳이기도 했고 좋아하는 곳이기도 했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아내를 통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 저와 노엘이의 선택은 아니었고 일단 같이 결정은 했지만 선택은 어쨌든 아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 여행 자체가 노엘을 위한 여행은 아니고 아내와 저의 둘의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위한 여행이긴 했으니까 시작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노엘이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고 근데 노엘이의 의견을 묻고 노엘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결정할 때도 보기를 결정할 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춰주는 여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장기로 여행하는 거는 저희도 솔직히 배워가고 있고 노엘이도 배워가고 다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뭐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거의 1년을 해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서로 커가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고 노엘이만 커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또 배워가는 부분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엘이가 여행 가면서 원래 글자 못 읽었는데 글자를 배웠다면서요. 여행 상황 속에서.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가지고 했는데 여행 와서는 이제 책을 그래도 읽어주고 싶으니까 자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항상 읽어주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책
아직은 포기가 안 돼서 종이책을 읽어줄 순 없고 전자책으로 한 읽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글씨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써요. 그래도 다 잘 쓰진 못하지만 받침 이런 거 잘 못 쓰지만 그래도 읽는 건 다 읽는 것 같아요. 읽는 거. 여행 중에도 글씨 공부하는 건 다 하는 거네요. 뭐 그건- 프린트 있으니까 그걸로 뽑아가지고 아. 한글도 쓰게 하고 뭐 수학 빼기 더하기 이런 것도 하고 요즘 안 해요. 역시 엄마. 초반에 했어요. 초반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한 달 있을 때 아, 집에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이제 숙소에 있을 때 이제 장기간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노엘이도 이제 자기만의 방이 생기고 뭐 책상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하려고 해보고. 해보고 이제 그럴 때 말고는 규칙적으로가 안 돼요. 매일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게 여행. 그 여행이니까 이게 오늘 내일 하자 근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될 때 하고. 어쨌든 글씨는 지금 그래도 쓰는 거는 그래도 잘 하진 못하는데 읽는 거는 그래도 책은 혼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엄청 전문가가 모신 느낌으로 말씀하셔. 엄청 조리있게 잘하셔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 잘했는데 영상에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와. 그러게나 말입니다. 와, 저희 벌써 상황이 지금 보이시죠? 1부를 끝내야 될 상황. 벌써 이렇게 지금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쭉 들어보니까 1부를 하면서 어떻게 넘어왔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왜 나는 여기에 꽂혀서 개척자가 되려고 했는가, 이런 내용과 쭉 하시면서 끝에 이제 추천 여행지랑, 그리고 노엘이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2부에서는 또 2부에서 또 2부에서 그거죠. 아, 6번 빠졌다면서요, 차가? 6번 넘게 빠졌어요. 그거 2부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털어보시죠. 쳐볼까? 어디서 빠졌어? 되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